안녕하세요. 네, 홍주 입문여지도 2021년 두 번째 답사지 예산에 왔습니다. 어, 당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죠. 음, 예산은 이제 한양 사대부들의 근거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당진은 주로 이제 포구 중심으로 답사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산에도 당연히 이제 포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종족 촌락 중심으로 돌아볼까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내포 성, 즉, 주변과 이제 연결이 유리한, 폭우가 발달한 이런 조건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성격이 이제 비슷한 측면이 당연히 있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일부러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진에도 종족 촌락 우리가 답사를 했었잖아요. 어, 하지만 이제 포구 중심으로 봤었는데 예산에서는 포구도 이제 지나가겠지만 종족 촌락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한양 사대부들의 근거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은 이제 택리지에 이제 한양에 사는 사대부들이 이제 근거로 삼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충청도를 또 내포가 그 중에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빌어온 낱말이고요.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근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답사지로 바로 이곳, 목은 이색 영당에 왔습니다. 오늘 마침 후손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정을 친견하는 이런 또 흔치 않은 행운을 누렸습니다. 목은 이색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고려 말 사문의 한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마을은 목은 이색의 후손들이 이룬 마을입니다. 목은 이색은 이제 한산 이씨죠. 당연히 이 마을도 한산 이씨 마을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포 신도시 바로 옆 이런 마을이 됐는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좀 이제 오지였죠. 오지. 그래서 실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대부분은 뭐, 가까이 살아도, 쉽게 이제 이렇게 찾아와지는 그런 곳이 이제 아니었는데, 우선 이제, 영당이 이 마을에 들어서게 된, 내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이 건물 입구에 후손들이 세운 유래를 담은 비석이 서 있어요. 예, 그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어, 원래 이제 한산이 시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그 영정 중에 이제 한 본이 대략 한 임진왜란 때 그때쯤에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전합니다. 어, 이곳에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은 뜬금없는 들판한 가운데로 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당시 이제 한양에 살고 있던 한산이 씨가의 어떤 경제적 근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영정이 이제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내려온 걸로 이제 전하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 당 건물이 세워집니다. 영정을 봉안할 수 있는 좀 모습을 갖춘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죠. 이게 이제 영당입니다. 그래서 영당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영당이 들어서게 되는 그 과정은 당연히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떤 지원, 지지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산희 씨가 당시 한산희 씨가의 유명한 그 권력자였던
악의 이사내라는 인물, 또 이제 그의 사위였던 이덕형, 이런 인물들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얘기가 이제 좀 길어지고 복잡합니다. 정치적 권력 관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영당이 이제 1600년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당 건립을 전후해서 영정이 내려오고 영당이 세워지고 한 그 시기 사이에 이제 공식적인 최초 입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입향한 인물은 이제 이흥준 이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분의 아드님이었던 이흡이라는 분이 이제 동시대에 이렇게 입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흡이란 분은요, 정치적으로 이제 서인 계열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1600년 전후의 집권 세력이었던 이제 북인과 그 전에는 이제 1590년대에는 동인과 반대 입장이 있었고요. 1600년대는 이제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의 반대 입장이 있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유배를 당해요. 결국은 유배가 풀린 이듬해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중요한 연유 중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탄압, 정치적인 어떤 수세, 그런 것과 관련이 있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늘 그 만나볼 여러 마을들의 그 입향 원인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마을은 정치적인 어떤 원인, 정치적 수세기에 그런 당쟁 이런 것들을 피해서 들어온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온 이후에는 마을이 이제 꽤 번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이흡의 후손 중에 이제 병자호란 때 이의배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병자호란에 참전을 해서 순국을 해요. 굉장한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신 정렬을 하사받고 또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으면서 가문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이곳보다 더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는 더 조선시대의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봉산면 복림리 일대로 마을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소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답사지 이제 이곳으로 온 이유는 이 개간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여기로 왔어요. 하천이 혹시 좀 특이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특이해요. 네, 특이하죠? 따뜻해요. 반짝하죠? 네. 네, 아주 뛰어난 그 식견이십니다. 이게 하천이 원래 자연천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에 여기를 잘라서 이제 만드는 하천입니다. 원래 하천은 이제 저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오늘 한산희 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문이 16세기 후반에 여기에 들어왔을 당시에 이 땅을 개간하면서 들어왔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개간하기에 좀 만만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높은 그 산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산이 아니니까 개간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연 마을들을 보면 하천 주변으로 마을이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입니다. 그전 것들은 다 이제 더 위에 상류 쪽에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하천 하류니까 16세기에 들어오기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조산 70m 조금 넘는 야트막한 산이지만 얘가 엄연한 산이고요. 용봉산 산줄기하고 쭉 이어지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얕아도 물난리를 겪지 않는 어엿한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안전한 자리, 아까 갔던 그 영당이 바로 그런 자리에 야트막한 곳으로 보이지만 그런 자리에 있고요. 그 주변 지역을 개간하기에 이제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산희 시가가 바로 여기 이 산등성 일대를 이제 차지하고 여기를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문이 번성을 하면서 이제 토지 압박도 좀 생기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변으로 이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문이 보통은 점점 이제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마을들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근데 이 마을은 특이하게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거 특이하죠?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갔냐면 자,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 요 골목이 남현군묘가 있는 골목이고요. 바로 그 옆에 남현군묘가 있는 그 보덕사 아시죠? 보덕사가 있는 그 산 너머 동네가 이 복림리라는 마을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마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선 전기부터 양반들이 들어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마을이니까 산세도 좋고 누가 거기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살고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동네 정씨라고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제 꽤 세력 있는 가문이 조선 전기부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근 100여 년 뒤에 들어온 이 한산희 시가가 지금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으죠. 동래정 씨랑 같이 수백 년을 살았는데 동래정 씨는 이제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일종의 이제 좀 수세에 몰렸다 그럴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제 정착한 후에 이 가문에서 아주 굉장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 병자호란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병자호란 순절 그 장군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의배라는 분이에요. 이의배. 바로 이제 복림리에 가면 그분의 묘도 있고 뭐 비석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순절을 하면 이게 이제 굉장한 가문의 명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충장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아요. 네, 그런 이제 공예 시호를 받았다는 것만 봐도 그 굉장히 그분의 어떤 명성 이런 거를 나라에서 높였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세력 있는 가문이 되니까 기존의 가문을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문들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 그런 이제 권력 관계들이 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개간이 비교적 쉬운 주인이 없는 땅에 들어와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거꾸로 기존 가문이 있던 저 훨씬 좋은 계곡 입지 그 마을로 거꾸로 올라갔다는 이런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경이 된 그 구릉지대와 또 그 밑에 있는 들판 여기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이제 이 저습지까지도 전부 개간해 가지고 경지로 바꾼 이런 곳을 보셨습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벌써 이런. 세 번째 답사지를 보여드리면요. 우선 지도 보기 전에 요거라고 보세요. 루산 유기진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루산. 영어로 또한 산은 우리말인데 루산. 산의 마루? 산의 마루 비슷합니다. 오. 이제 누각할 때도 산의 모양이 그런 누각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루산인데요. 얘를 막 저 멋있게 RS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루산이 어디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영당 뒷산 있잖아요. 저거. 그렇죠. 저게 루산이에요. 그러니까 루산이란 이름이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넓은 들판에 얘가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으니까 누각 같잖아요. 그게 루산인데 바로 이제 그 영당의 이름이 기록에 루산영당이라고 전해 내려와요. 루산영당. 그러니까 이제 영당 앞에 붙은 게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루산이란 지명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에 이제 남아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 대동여 지도인데 대동여 지도에 보면 어디로 갔죠? 너무 멀리 왔네. 여기 보면 대동여 지도에 여기에 이렇게 루산이란 지명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루산. 네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활자체로 돼 있죠. 루산. 활자체로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이 지도를 출판할 때 누군가가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대동여지도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도는 대동여지도 원본에다가 이 지도 편집자가 다른 지도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추가. 그래서 이제 동여도라는 이 지도의 원도로 추정되는 김정우가 그린 걸로 추정되는 그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의 내용을 편집자가 옮긴 건데 거기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지도엔 이렇게 또 잊어버렸네. 덕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루산.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세요. 팔 아프시니까. 아무리 동네를 뒤져봐도 그 이름들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 저기는 저 공장 이름을 동네 전에 내려오는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명으로 어디에 남아 있진 않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걸 루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예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산줄기가 잘 보이죠? 그 루산에서부터 이렇게 활처럼 휘어가지고 내려오는 산줄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산줄기 멀리서 한 번 더 보고. 우리 이제 몇 번째 장소죠? 네 번째. 막 헷갈려 이제 벌써. 자주 섰네요, 자주. 여기는 이제 덕산천하고 삽교천 본류 여기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넓은 이제 예당평야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으로 아까 루산 봤잖아요. 그 루산 줄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뭉친 작은 봉우리가 저거예요. 저거. 요거. 근데 뭐 그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동산이잖아, 동산. 근데 동산인데 제가 이름이 있어요. 감히. 그래서 지금도 지도에 찾아보면 동무산이라는 산 이름이 어엿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한 30m 되는 산인데 30m 가지고 정말 산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모의 산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산은 상대적이다. 높으면 산이니까 다른 데가 다 낮으면 그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무산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옛날에도 분명 이름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옛날 지도를 또 뒤져봤더니요. 바로 이제 이 지도인데 이 지도에 어디에 제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요. 요게 이제 삽교천에 요게 본류입니다. 쭉 본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감이 비슷하죠. 동무산, 도구산. 그래서 이제 추정인데 과거에 그 이 도구산이라는 이 산이 지금의 동무산 저 산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지도에도 이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위치상으로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덕산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이 냇물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어엿하게 이제 조그만한데 이렇게 그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좀 높이 인식됐던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한산희 씨가 다시 연결시켜 보면 그 가문이 저 루산에 자리 잡았을 때 이곳까지 아마도 저 산 능선을 따라 그 주변 지역을 개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꽤 큰 경제적 기반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터를 잡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저 가야산 밑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 자리. 세 분이나. 한산희 씨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은 우리 지역으로 유명한 분은 누가 있냐면 이산해란 분이 있어요. 이산해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보세요. 제 팔 아프니까. 이산해는 누구냐면 더 유명한 분 그러면 토정 이지함. 토정 이지함이 한산희 씨입니다. 토정 이지함의 조카예요. 이산해가. 그런데 이산해는 선조 광해군 사이에 그 영의정을 지낸 굉장한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한산희 씨가에서 태어난 굉장히 유명한 관료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 그분의 묘가 이제
저 앞산 보이죠, 멀리? 네. 저게 이제 차령산 맥인데 그 대술면에 그분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한산이시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 산에 또 토정 이지함,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차원 정전님. 이차원. 그 원자 돌림이에요. 2차원. 아까 제가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 원자의 아래가 숫자입니다. 요 동네에 이제 한산이시들 만나면 원자 물어보면 대략 저희 세대. 그 위로 올라가면 복자, 이땡복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다 한산이시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구자. 그래서 이제 뭐 이땡복, 이땡구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 한산이시들입니다. 그 모근 이색 선생하고 같이 불사이거는 주장했던 사람 중에 결성장씨 시조 장하 선생. 그분은 그 후손들이 거의 이제 전개 진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조선시대에. 그래서 거기 결성에 이제 저울산에서 그 서원 하나 지어놓고 저 후손들은 이제 양성을 했는데 모근 선생 후손들은 전개 진출을 많이 했나? 그러니까 이제 직후에는 안 했고 저 영정을 그리신 분이 모근의 5세손이에요. 5세손. 그러니까 5세손이면 한 3대 정도, 30년 잡더라고 보통 한 세를 355, 150년. 그러니까 이제 모근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게 한 1300년대 후반이잖아요. 1400년대면 1500년대 그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전기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조상의 뜻은 니들은 절대로 안 되라고 했겠지만 실제 100여 년 지나면 뭐 100년 전 조상의 말씀을 따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구만포에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에 비해서 이제 주변에 뭐 특별히 볼거리 경관은 없는데 오페르트 일당이 남현군묘를 도굴하러 왔던,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마지막 그 배에서 내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간 거죠. 바로 이제 그곳인데 조선시대에는 밀물, 썰물, 바로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닷물이 역류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이 멈추는 곳이 있겠죠. 민물이. 바로 이제 멈추는 가장 꼭대기 구간이 이제 여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배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수위도 올라가고 물의 속도도 떨어지니까 배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횡담도에다가 이제 큰 배를 정박시켜 놓고 작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길을 타고 가서 저 원효봉 안테나 있는 곳, 그 아래가 남현군 묘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쁜 짓을 하다가 물때가 돼서 이제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못 나가니까 갔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전해 내려옵니다. 바로 어디냐면 이 지도에 여기에 구만포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남현군묘는 이 지도에 여기에 있거든요. 남현군묘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빨간 게 길입니다. 구만포에서 이 길을 타고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덕산현의 치소예요. 지금 이제 덕산 거기 시내에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아마도 이제 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구만포는 역사에는 이제 남현군묘 도굴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이 일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터미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그 한산이시 가도 아마도 이런 포구를 활용해서 이제 서울하고 왕래하는 이제 그런 터미널로 썼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4개 마을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서울 한양 양반들의 그 세력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한산이시, 이리의 한산이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을은 저 앞에 산, 조그만 산 보이죠? 네. 저것도 이제 아까 봤던 그 루산하고 비슷한 그 성질을 갖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가 모두 낮은 저습지잖아요. 네. 옛날 홍수나면 다 넘쳤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정도면 비교적 안전한 데잖아요. 저 정도면 그 양반들이 차지할 만한 이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산 밑에는 누가 살았냐면 여주 이씨가 살았어요. 여주 이씨. 그러면 이제 이씨가 판을 치죠. 전주 이씨. 지금까지 봤던 한산 이씨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났다면, 여주 이씨가는 좀 특이한 약간 성격이 다른 가문입니다. 여주 이씨가 어떤 가문이냐면, 여주 이씨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은 누구냐면 성호 이익이에요. 성호 이익. 실학파. 실학파를 뭐 학자들이 세 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경세치용 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이제 뭔가를 공부해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 실학 사상인데, 그 거의 뭐 우두머리격인 분이 성호 이익입니다. 근데 성호 이익이 여기 살았냐면 그건 아니고요. 성호 이익은 안산에 살았어요. 안산 성포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성포리도 벌써 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시내에 있지만 옛날엔 거기가 포구였습니다. 거기까지 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나와서 이 하천을 따라서 와서 여기를 이제 왕래를 했는데, 이익은 여기 살지 않았지만 이익의 그 조카, 이익의 작은아버지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살았고, 그분들이 전부 이익한테 그 사사를 합니다. 워낙 당대 유명한 학자니까 조카들이 당연히 가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실학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직에도 나가는 이런 이제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주이 시가가 저 산 밑에, 지금의 이제 고덕면 상장리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150년 이상 세력을 확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종족 촌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보여드릴 게 없어서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사를 갔습니다.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강원도 원주로 갔더라고요. 거기 있던, 원래 입향하신 분이 이제 그 이익의 삼촌인 이명진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묘가 있었어요. 근데 묘를 이장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구만포 그 대략 요 일대가 이제 이분들의 그 터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산 하나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 이렇게 오랫동안 세력을 형성하며 살았다. 근데 이제 실학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그 내포의 성질, 포구가 있는 거, 이런 거 불창한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실학이란 게 일종의 신학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포 의외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됐던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구를 못했죠. 성공 못했지. 대신 저기 한간대원군이 사각김치를 더 강화하고 이제 강화를 그런 계기가 돼버렸다고 하죠. 역사적으로는. 맞습니다. 또 가톨릭 교인이시니까 또 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합덕성당 그거에 그 전신이 양촌성당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혹시 가보셨어요? 양촌 공소. 지금은 공소예요. 이제 거기가 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뭐 오늘 가볼까요? 혜진쌤으로 해서 한번 잠깐 들렀다 할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양촌.
그 작년만 네. 130주년 기념이라서 음. 작년만 이제 매달 한 번씩 미사가 있었어요. 어. 네, 작년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결성 향교 예. 이렇게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답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이렇게 답사하다가 또 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러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는 네 곳의 중심지가 있었어요. 그 서울의 명동 일대, 경기도 양평지방, 그다음에 전라도의 전주와 진산지방,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내포지방을 꼽습니다. 뭐 내포는 이제 여기 다 사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당진, 아산, 서산, 홍성, 청양 이 일대를 이제 내포라고 하잖아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바다가 육지로 수수께 휘말아서 들어간 아산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성에서 발어난 삭교천하고 예산에서 발어난 무안천이 만나서 이제 바다가 흘러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육로 수로가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바다가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일대가 이제 갯벌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리라든지 마도평야 이 주변이 지금은 다 이제 평야였지만 예전에는 이제 갯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적 속담에도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갯벌지역이었습니다. 실리 성지는 갔다 오셨나요? 이렇게? 네, 오늘은 안 들렀는데 이제 이쪽에서 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km밖에 안 되는 네. 실리 성지는 조선시대 때 최대의 교우촌으로서 약 400여 명의 이제 교우가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접근하던 당시 병인박해를 당해가지고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합덕성당 일대 신부님, 기르리의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2km 떨어진 이곳에 이제 합덕성당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131년 전에. 그래서 이제 실리를 향해서 실리가 다시 이제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9년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를 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현재 이제 합덕성당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시면 이쪽에 밖에 비석이 있지만은 합덕성당 이곳에서 시작되다라는 얘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덕성당이 시작이 되었고, 실리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간척이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때가 이제 간척지였는데, 실리 성지 바로 앞에 이제 차 들어오는 길 도로편 그 넘어가 이제 삽교천이 흐르고 있고, 실리 거기가 삽교천의 상류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덕산원천까지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배를 타고 이제 덕산까지 이렇게 드나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덕으로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합덕성당이 130일 역사하고 이제 박해 후에 충청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전교구, 그 다음에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교구, 이 두 교구의 모든 성당들의 어머니 성당입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많은 이제 성직자, 수도자가 배출된 성당 중에 하나로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합덕성당은 24분의 이제 주임 신부님, 현재 24대째 신부님이신데, 아까 이제 1대 길리 신부님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문당을 설립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7대 신부님을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덕성당에 가시면 지금 이제 공문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 이제 그 7대 신부님 흉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각별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신부님으로 이제 이름이 필립 페랭 신부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백문필이라고 하셔서 저희 이제 백신분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6살에 이제 적품을 받으시고 조선으로 파견을 받으시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국을 떠날 때 어머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조선으로 오셔서 군대 이제 성당을 거쳐서 합덕으로 오시게 되는데 합덕 성당에만 29년을 계셨어요. 계시면서 이제 지금 합덕 성당 안에 그 당시는 우리 조선이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당 안에 이제 학교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흉상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터에 고아원을 또 지으셔가지고 고아원도 운영하시고 또 신부님께서 약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약 보약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때
문제인 다친 사람들, 신자 비신자 관계없이 다친 사람들이 다 신문기 와서 치료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도 무료로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자는 이제 매달 이제 그 교구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교무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영세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1인당 30원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제 성당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그 당시 조선에서 처음으로 교무금 차등제를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합격 성당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현재의 성전 건물을 그 신부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합덕 성당 역사는 131년이지만 그 성전 건물은 고전에 있는 구역에 이제 조그마한 한옥 성전이 그 위에 지으셔가지고 이제 그 성전은 올해는 92년 지방 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조그마한 이제 동산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무로 울창한 숲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터를 닦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심리 안에 사는 신자들은 보름 머물면서 또 심리 밖의 신자들은 3일간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신자들이 이제 터를 닦고 그 너머에 이제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그래서 이제 밖은 서양식 벽돌 건물이고 안은 이제 마루를 깔아서 동양식으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몇 안 되는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셔서 이제 정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두 탑이 있죠. 보통은 종탑이 하나인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을 올렸는데 92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을 올리면은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몇 년 전부터 밖에다가 현대식으로 이제 종탑을 만들어 가지고 종을 달아서 이제 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도시에 가면 이제 민원이 들어가서 종을 못 쳐요. 근데 합덕은 지금 이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께서 3종을 치고 있고, 이사전에 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4시간 종을 칩니다. 그런데 종이, 신리성지를 가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따는 3개의 종이 이제 종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합덕의 종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뜻한 12개의 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크기가 다 틀려서 서로 다른 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땡땡이 아니고 성과 연주를 해요. 그래서 3종 때하고 미사전에는 그냥 땡땡 치고 12시부터 4시간, 5시까지는 아베 마리아라든지 다른 것들을 종소리로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합덕의 이제 명물이 되어 있고 종소리 좋게 나오고 있어서 한번 틈 아시면 한번 다들 종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합덕 등단 검색을 하시면 종소리 그 장면이라든지 혹은 그런 영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전자장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예, 사람이 하진 못하겠죠. 이제 그 타이머가 돼요. 타이머로 해서. 아까 CD는 종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덕은 이제 종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안에 추가 전기물로 추가 흔들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된 이제 큰 기둥의 종탑이 되어 있고요. 그 위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닭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닭은 이제 천주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셔서 베드로에게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닭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종 소리를 듣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자. 하는 뜻으로 이제 닭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는 보면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가 한 침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봉으로. 그래서 그 침봉 하나하나가 이 땅의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순교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다. 이 원리는 실리가 똑같아요. 칠리도 이제 지하 미술관을 보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밖으로 전망대로 나가시면 전망대 위에 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그 세계에서 공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칠리가 이제 칠리 그 미술관 다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면 이제 큰 대형 동양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칠리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블리 주교 유적지라고 하는데 다블리 주교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김대근 신부님께서 상해에서 이제 그 처음 사제 선동을 받으실 때 이제 주례 그 사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배려 신부님이 주교님이 이제 주례를 하시고 그 옆에 이제 복사가 있는데 복사를 갖다가 다블리 그 주교님이 신부님이 있을 때 복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 신부님과 김대근 신부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조각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뭐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다굴리 주기님은 이 땅에서 21년을 사시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 선교사 신부님이 조선에 오시면 평균 활동 기간이 4, 5년이 결국 4, 5년 만에 순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21년을 20년. 그래서 40년서 이제 많은 그 번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네. 이제 그 관명못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 이제 또 관련이 있는 그런 네. 반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합덕당이 이어져 와서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종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합덕성당이 전체가 약 7,000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터가 넓은데 유스 호스텔도 있어서 이제 그 순례하시는 분들이 묵으면서 네. 이렇게 순례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쭉 도시지만 또 묵으면서 또 차길이 아니고 도보 순례길로 해서 도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합덕에서 실리까지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 뒤로 해가지고 도보 또 걸어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그래서 사과밭도 지나고 봄, 가을에 걷기는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복자 두 분의 저희 합덕분당에 세 분의 복자 계신데 이렇게 이제 두 분의 복자를 모신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 순기자님도 이렇게 거쳐서 이제 오시는 코스가 굉장히 좋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성전을 지으신 7대 신부님, 대령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29년을 사시다 보니까 이 일대에서는 성인 신부님으로 추앙을 받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50년에 8월 14일 날 이제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고 우리는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그 전날 이제 보혜성사를 주고 계시는데 이 민군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앞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악질 반동 신부 나오라.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붙잡아. 십자가를 안에 총을 쏘려니까 신부님께서 이제 몸으로 막아서시면서 차라리 나를 쏴라 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키셨어요. 신부님이 이제 인민군들한테 붙잡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총회장님과 복사가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그분들도 같이 지퍼에 태워서 인민군들이 그런데 이제 총회장님 복사는 당진에서 돌아가시고 신부님은 이제 대전까지 가셔서 대전에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합덕 교우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신부님 유품을 가지고 감효를 비석과 감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덕 뒤로 가시면은 세 분의 그 비석과 감효가 있습니다. 이제 대전 교구는 각 이제 성당에 있는 묘를 갖다가 이제 가톨릭 대학 내에 있는 성직자 묘실을 이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덤을 파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신부님이 프랑스에서 조선으로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가 그대로 이제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성당에 가시면 이제 국물방에서 그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인형품으로. 여기서 설명을 듣고서는 제가 다녔으면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로 내려가시면 이제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뒤에가 이제 그 조선 3대 저수지 중에 하나인 합덕 방주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가 이제 지금은 다 연밭이 되어가지고 이제 매년 8월에 연꽃 축제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조성된 또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문비 신부님,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님, 복사께서 세 분이 합덕성당의 6.25 순교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주교회에서 오셔가지고 15기성 조사단에서 오셔서 그 조사를 다 이제 해가지고 가셔서 술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제 천주교에는 성인이 있잖아요. 네. 성인 전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경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복자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성인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경자 단계부터 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공무원인데요. 이 모습이 그 공소 처음 모습하고 변화된 건 없는 건가요? 맨 처음에는 이 밖에 나가면 저쪽 터의 끝쪽 자리에 저쪽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 다음에 하면서 건물이 지붕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복원을 하면서 조금 바꾸고 이렇게 조금씩은 이제, 원 그건 아니고 복원했는. 내부 넓이는 그러면 그때도 이만했던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형태는 여기에 보시면, 정면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신부님께서 앞에 있는 이제 저희 신자들하고 얼굴을 보고 이제 기사를 드리시는데, 그 전에, 바티칸 이전에는 벽을 향해서 오셨어요. 벽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신자들하고 같이 정면을 향해서 아. 인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신부님 그러네. 제의를 보면 뒤가 화려해요. 아. 등을 보니까. 예. 요즘은 이제 정면을 보지만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형태가 옛날 그 형태인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감실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아, 그러네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그것을 돼 이제 있네. 그대로 이제 남겨서 복원을 해요. 이 점이 이제 좀 특이한 형태지. 그걸 감실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성질을 모신 것이 감실. 그렇네. 그냥 지나치면 큰일 그러게. 그리고 이제 각 성당마다 이제 주로 성인을 모시고 계신데, 뭐, 네.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 성당도 있고, 또는 뭐, 외국인 또 성인들을 모시고 계신 성당도 있고, 합덕 성당은 성가정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성가정이 이제 동원대 성당이라서 계단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성전 들어가기 오른쪽에 이제 성가정상이 한국식으로 이제 해서 갓을 쓰고 한복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 아기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여섯 명 아, 그 가정이란 말이 그럼 뭐 집 그걸 뜻하는. 지난번에 아버지 요셉과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아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아이 이렇게 성가정. 밖에 있는 조각물도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성가정이구나. 조각. 아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성가정. 네. 조각하시는 분이 아주 이제 단순하게 해서 이제 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합덕 성당에 들어가시면 보통은 이제 제대 위에를 보시면은 큰 십자가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합덕 성당은 십자가가 아니고 성가정 그림이에요. 성가정. 네. 아, 십자가 대신에. 예, 성가정 그림. 그래서 여기는 성가정 그림을 보고 있어요. 아, 특이하네요. 그런 결정은 누가 하셔요? 그건 이제 그때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합덕에 오시는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또 많은 은총을 받는 이제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성당에 위에 보시면 제대 뭐 전에 위에 천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7대 백신부님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또 이렇게 옛 그 한글 표현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성가정성당은 다른 데도 있어요? 그렇죠. 아. 제일 유명한 데가 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100년 넘게 신축을 하고 있는 그 성당이 바로 성가정성이에요. 세계적인 건축 그 가우디가 짓고 네. 있는 그 성당. 이제 그게 이제 이름이 성가정성당. 네. 이게 본래 이제 정식 이름을 하자면은 합덕 성가정성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그냥 뭐 지명만 따가지고 그렇죠. 무슨 동성당 뭐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주거 성인은 안 하고 네. 풍동 뭐 예를 들어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거 성인을 빼버리고 그냥 막 흥동 성당 뭐 공세리 성당 이렇게 지명을 해버리잖아요. 네. 합덕 성가정성당이 네, 네, 정식 네, 명칭이구만요. 네, 정확하게 이 성당은 주거 성인이 성가정이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성가정이 본전 성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거구나. 네. 배울 게 많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창소들이 지역 근처에 내포에는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많은 교구가 있는데 네. 그 교구 중에서 이제 순교 성지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제 대전 교구예요. 그 충청남도죠. 그렇죠. 중에서도 네. 대전 교구 중에서도 요 내포 지역이 다 몰려 네.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순례 코스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순례를 할 수 네. 있도록 네. 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의 순례지가 아니고 이제 국제 순례지로서 네.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도 네. 이제 순례자들이 우리가 로마 가듯이 뭐 그런 식으로 네. 오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기차역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삽교천, 그 다음에 무한천, 아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두 개가 합류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홍성에서 내려오는 삽교천, 우리가 여태 따라온 그 냇물이고, 요건 이제 저 앞에 저 차령산맥인데 그쪽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늘 우리의 주제인 예산제 양반 이야기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관련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이제 조금 떨어진 얘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낮은 저습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물길이 막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강제로 뚝을 보강해갖고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못 바뀌지만 옛날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는 증거가 최근 100년 사이에도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이 지도가 1914년에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이 지도상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셈이죠. 여기에 삽교천, 무한천이니까 여기에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내드린 그 링크를 보셔야 돼요. 지금 지도를 봐야 돼. 지금 지도.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어쨌든 이제 결론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여기 잘라진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여기 잘 보세요. 행정구역이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냐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요게 예산군 경계예요. 예산군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강 건너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 부분이 예산인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저희가 예산이에요. 저 들판이 전부 다 당진인데 저기만 신안면 하평리라 그래서 거기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정구역이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진으로 가야 되는데 뭐 쉽게 땅을 행정구역 다른 지역한테 넘겨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간의 자세한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여기가 예산 땅입니다. 강 건너에. 그래서 이제 유로가 자꾸 바뀌었다는 거 요거를 우선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데요. 자, 바람 부니까 지도를 딱 접고 한번 그 핸드폰 링크 한번 보셔요. 핸드폰 다 링크 볼 수 있으시죠? 요 하평리 역사라고 하는 이제 제가 어젯밤에 급히 만들어가지고 급조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구요람이라는 지도를 맨 먼저 넣어놨잖아요. 이 청구요람이라는 지도도 김정호가 만든 거예요. 김정호는 아주 지도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이 청구요람도 대동여 지도하고 이제 이건 이제 손으로 그린 건데 파기 전에 만드는 거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하고 모양이 똑같진 않지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본류고 왼쪽으로 하나 내려오고 아래쪽으로 하나가 내려가잖아요. 오른쪽으로도 하나 있고. 청구요람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삽교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무한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조그만 것은 저기 선장 도고천이에요. 도고천. 아산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점선으로 파란 점선도 있고 빨간 점선도 있고 강 주변이 표시가 돼 있죠. 빨간 점선, 파란 점선이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래쪽 파란 점선 동그라미에 보면 잘 보면 살펴보시면 천안지라고 써 있는 글씨가 보여요. 네, 네모칸 증거. 그죠? 네. 천안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노란색 칠해져 있는 빨간 테두리 쪽을 보면 덕산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천안지, 덕산지, 천안 땅, 덕산 땅이란 얘기인데 왜 이런 뜬금없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존창이 바로 이제 여기 사람인데, 이 하평리 사람인데요. 어디에 보면 이존창이 천안 사람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옛날에 이제 어염시수라 그래서 소금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뭐 땔감 이런 걸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그렇게 잘 나지 않을 때 자기 지역이 아닌 데를 자기 영토로 뒀어요. 바로 여기가 천안 땅이었어요. 여기가 그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월경지라고 하잖아요. 경계를 뛰어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월경지 또는 뭐 비지, 비가 나를 빚자, 나라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지 또는 월경지라 그래서 바로 이 땅이 옛날에 여기가 이제 천안 땅이었고 저 건너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덕산 땅입니다. 아까 이제 덕산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덕산 지도 보면 되게 웃겨요. 덕산이 어디가 끝이냐면 구만포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만포 바로 밑에 이 비방면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비방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분명히 여기가 덕산 땅인데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그 지도에 어거지로 넣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원래 땅 옆에다가 그걸 붙여서 그렸습니다. 그게 그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었고 이 지도에 이제 그런 모습이 과거의 월경지의 모습 이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지도로 한번 옮겨볼게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일제강점기 1916년 지도입니다. 제가 14년이라고 잘못 말했네. 16년 지도예요. 그럼 이제 요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셨으니까 얼른 아래 거로 한번 옮겨보세요. 짠, 옮겨보면 이게 1960년 지도거든요. 모양이 좀 달라졌죠. 합쳐지는 부분이 좀 밑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유로가 이렇게 변경이 됐던 겁니다. 60년에. 그 다음에 그 형태가 2010년대까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밑에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밑에 지도, 그 밑에 이제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위성 영상 좀 보세요.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하얀 막대기처럼 쭉 그려져 있는 게 우리가 서 있는 끝부분이고 그 위로 지금 조 물길이 지나가는 것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저 부분을 막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고 물을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뭐 관광 목적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응? 굉장히 좋아요. 응? 좋다고. 좋아. 그래서 저희가 뭐 사진 찍는 것도 있고 뭐 나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 인위적인 원인으로 물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마을이 이제 하평리예요. 하평리. 그래서 이존창 이제 일대기에 보면 하평리가 꼭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양근에 가서 그 뭐 권철신 이런 분한테 이제 그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존창만 이 항구를 이용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한양 사대부들이 여기를 통해서 저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하천 사이에 여기는 저습지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나트막한 구릉이 저기 보이잖아요. 저 멀리. 저 구릉대가 아까 봤던 그 누산이라든지 얘들하고 이제 성질이 비슷합니다. 산은 높지 않지만 물난리를 겪을 필요가 없는 비교적 안전한 땅이고 가까운 곳에 이제 농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가문들이 이 길을 따라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혹은 저기에 살고 혹은 서울에 살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독특한 내포의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하평리입니다. 그 자리에 왔습니다. 네.